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스포츠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체활동 VR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몰입과 운동 효과 검증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VR 기술은 대부분의 이 체육계 종사자분들이시면 잘 아시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VR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육의 현장과 학계에 적용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해외에서부터 이 열풍이 불어왔던 VR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태권도 혹은 다양한 종목에서의 현장 훈련 방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관련된 재미있는 콘텐츠로도 그리고 생활체육에서도 VR의 적용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저희는 개인의 연구가 아닌 공동의 연구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새싹형 사업팀은요.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사업 을 2018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취득해서요.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신체활동 VR 게이미피케이션 개발 및 적용이라는 사업 주제로 총 5년의 사업 기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4차년도를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R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희 체육학 연구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운동 프로토콜을 과연 검증된 많은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추출하여 그것을 VR에 이식시키고 그 이식된 VR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의 기능성이 과연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이 VR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스포츠 분야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VR 콘텐츠를 통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게임 과몰입 혹은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뇌 기전과 유사한 공존 질환인 ADHD나 우울감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보이고 있는 동작들은 많이 있는데 그 동작들을 온전히 VR에 이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그래서 그 동작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동작 중에 VR에 효과적으로 이식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고민들과 더불어서 많은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를 수집했습니다. 국내 국외 게임 과몰입 운동 치유 선행 연구 및 공존 질환 선행 연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VR 플랫폼에 이식을 한번 시켜볼 수 있겠구나 하는 형태로 동작의 종류들을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4개 종류의 장르로서의 동작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중요한 신체 활동 VR 게이미피케이션을 제작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운동 방법을 VR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복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프로토콜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 스포츠 VR 동작을 추출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내용이냐 말씀을 좀 드리면 스포츠 VR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스포츠 VR 게임입니다. 이미 기성 게임으로서 우리가 시장에서 구입만 한다면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임들인데요. 그것이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중에 스포츠 장르가 특정돼서 존재합니다. 그 스포츠 장르의 VR 게임을 저희는 이제 동작으로서 추출할 수 있는 연구의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플랫폼을 보면 많은 특히 이제 해외의 유저들이 이렇게 VR 장비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그들이 직접 그 게임을 시연하는 후기를 올리는 영상들인데 그들이 하는 동작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한 화면 안에서 동작하는 것에 반응하는 게임의 화면 또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게임의 동작과 실제 그 게임의 동작을 위해 사람이 VR을 착용한 상태에서 행하는 동작을 동시에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VR 스포츠 게임의 사용자 동작과 게임 내에서는 그 동작이 어떤 기술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각 게임별로 정리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작업 이후에는 과연 우리가 오프라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추출했던 프로토콜 동작과 스포츠 VR 동작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그 차이점이 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지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아주 단순한 표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프로토콜 동작을 VR 게이미피케이션 동작으로 적용시키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대로만 제공하기에는 VR을 제작하는 이 공학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표이죠. 그래서 각 동작들을 순수 몸소 보여주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저희가 동작들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제공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동작이 굉장히 러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동작들을 VR 내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VR의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러프한 형태로 동작을 진행하게 되겠죠. 얼마나 손을 뻗어야 되고 얼마나 앉아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일어나야 되고 앉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직접 1차적으로 테스트 버전에 의해 만들어진 그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직접 체육학 파트에서 시연을 하면서 저희 체육 연구자들이 VR 공학도들이 만들어 놓은 동작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그럼에도 아직은 이제 테스트 버전이지만 VR 게이미피케이션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다시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보이시는 선행 연구를 보시면 DDR 태핑 위주의 동작을 추출할 수 있는 거 필라테스 위주, 에어로빅 위주, 댄스 위주들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초기 단계의 경험으로서 VR 콘텐츠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너무 동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너무 다이나믹한 동작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과 유사한 동작을 추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VR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동작 시퀀스를 구성하고 VR 내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시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배경은 VR을 착용했을 때 저희 눈에 보이는 배경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닉네임을 붙였거든요. 그랜드 캐니언을 날아다니면서 동작의 신호를 음성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음성으로 제공받는 그 필라테스 동작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사용자가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필라테스 동작처럼 나오진 않겠죠. 과연 소리를 듣고만 필라테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동작을 하는 거니깐요. 다만 그 동작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동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거나 운동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게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동작하는 것대로 하늘을 날아다닌다라고 느껴지는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보다 고도의 몰입을 하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어려운 필라테스 동작을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계속 수행하게 하는 이러한 이제 유도를 좀 저희는 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동작을 VR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각자 수행하였을 경우에 앞서 보셨던 이 영상에서의 동작과 그리고 이 동작을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수행하였을 경우에 과연 운동 효과, 몰입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대상자를 게임 과몰입 대상자로 설정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절반의 기간이 넘는 동안 게임 과몰입 대상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미 약속돼 있었던 안성시 체육회와 안성시 교육청과 그리고 동작구 보건소 전부 다 이제 중대 캠퍼스가 있는 지역의 각 공공기관에서 원래는 이제 그 게임 과몰입 대상자들을 수급해 주려는 그 약속이 돼 있었으나 그것이 이제 전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작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대상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일반인 그리고 체육 이 전공을 하고 있는 저희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위기라고 본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 일반 운동 참여자 혹은 게임 과몰입은 아니지만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다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을 하나씩 즐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게임 선용군 정도로 판정이 되면 그 게임 선용군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켰을 때 효과가 있다면 그렇다면 게임 과몰입 대상자들에는 이후에 적용시켰을 때 보다 더 높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초점의 기회를 삼고 이 대상자를 게임 선용군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자극 반응 효과의 단계를 검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여자는
24명의 저희 체육 전공의 20대에서 20대 학생들이었었고요. 크게 정신적 문제라든지 어떤 중독의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방식의 실험 설계를 통해서 한 연구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VR 게임을 5분 실행하고요. 그리고 F널스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10분간 쉬었다가, 그리고 F널스로 뇌 혈류량을 측정한 뒤에 이제 오프라인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동작의 구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일단 몸 전체를 기댄다. 그 기대는 것을 오른쪽 왼쪽으로, 또 앞으로 뒤로 기댄다. 그 기댄 상태에서 팔의 동작은 오른쪽으로 뻗는다 혹은 왼쪽으로 뻗는다. 또 기댄 상태에서 팔을 뻗고 그 상태에서 또 다리를 오른팔에 뻗는다, 왼팔에 뻗는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개별적으로 구분하다 보니 총 40개의 필라테스 유사 동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아까 보셨던 그 영상에서 음성으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게끔, 그리고 따라하는 동안 VR 환경의 참여자들은 그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오프라인 참여자들은 앞에 그것을 따라하는 이제 전문가에 맞춰서 그대로 수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을 수행한 이후에 이 모든 동작은 촬영이 됐습니다. 촬영한 동작들을 비디오 영상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키노비아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키노비아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킨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는, 이 VR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시죠. 이 사진에 보이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어떤 각도를 재는 것과 더불어서 이 동작을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시간, 그 초를 0.01초까지, 1000분의 1초까지 세밀하게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된 이 지표를 보시면 각 동작을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가 발생을 하고 어떤 길이가 발생을 합니다. 허리가 꺾이는 각도, 발이 벌려지는 각도, 목이 꺾이는 각도와 또 목이 얼마만큼 몇 센치일 수 있지만 이동하였는지, 그리고 팔이 얼마나 길게 뻗쳤는지, 그리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이 겨드랑이와 팔 사이의 각도는 얼마나 낮고 혹은 얼마나 예리한지, 그리고 그 동작을 만들었을 때 그 동작이 VR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각각 유지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됐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그 동작 유지 시간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그 fMRI를 통해서 몰입과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어, 동작 유지 시간, 앞서 보셨던 동작 유지 시간과 몰입에 대한 대응 테스트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각 동작의 분류를 이렇게 가하였습니다. 단순 동작과 상지 협응, 상하지 협응, 전신 협응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동작을 한 이유는 동작 구분의 기준은 이렇게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상지 동작을 단순히 하나만 하였다, 기울이는 동작만 하였다, 하체를 드는 동작만 하였다, 이랬을 때는 단순 동작이고요. 팔을 들면서 허리를 기울였다, 발을 뻗으면서 팔을 뻗었다, 이런 식으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이제 협응만 보였을 때에는 이제 상하지 협응 혹은 상지 협응으로만 측정을 하고요. 전신 협응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들면서 허리를 기울이면서 발을 뻗었다 라는 이제 몸 전체의 세 개 구분을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그 세 개의 분절이 모두 다 움직였을 때는 전신 협응으로 구분을 해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동작 유지 시간이 모든 VR의 환경에서 오프라인보다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션별 몰입감에 대한 대응 테스트 결과 또한 VR이 오프라인보다 보다 더 높은 몰입의 이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는 보이지만 과연 이 몰입이라는 그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그 몰입의 심리 상태에 따른 동작의 유지 시간 혹은 동작 유지 시간에 따른 몰입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지표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궁금했던 건 어 몰입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그 신체 동작을 하면서요. 거기 그 몰입이라는 상태가 가져다 주는 어떤 동작에 대한 결과가 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 영향력의 관계는 어떤 환경에서 보다 더 유의미하게 혹은 강력하게 나타날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가지로 구분하였던 동작의 전체 중에서 단순 동작만으로 어 몰입과 단순 동작 유지 시간의 인과관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그 영향관계만 본 것이 아니라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VR과 오프라인의 각각의 몰입과 단순 동작 시간 간의 이 영향관계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VR 환경에서 느꼈던 몰입이 단순 동작을 보다 더 높게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그 상관관계, 죄송합니다. 그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른 어떤 영향관계보다 강력한 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결과를 저희가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의 테스트 버전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와 함께 그리고 논의와 함께 바로 그 제한점까지 말씀드리고 후속 연구의 방향성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작 유지 시간 및 몰입도 자체에 VR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동작 유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동작에 대한 초를 천분의 1 초까지 쟀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운동 효과를 모두 다 확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동 효과를 위한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표들이 칼로리라든지 심박수 등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예, 하나는 네. 교수님, 예, 죄송한데 네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칼로리를 그 필라테스 종목이 가지고 있는 맷이라고 하는 그 운동 강도와 그리고 시간 그리고 각도, 길이 등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 칼로리와 함께 심박수까지 이제 투입시켜서 운동 효과를 보는 이런 이제 그 계산식을 나름 저희 그 적용해서 결과들을 이제 보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건 워낙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운동 효과성으로서의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지표냐 혹은 지표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게 과연 VR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서 몰입에 대한 뇌 기전적 접근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fMRI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몰입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부위는 굉장히 협소하여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실험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측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몰입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뇌 기전을 의 최소한을 저희가 본 것이거든요. 보다 더 이제 제대로 된 실험 환경을 통해서 fMRI의 어떤 그 접근을 통한 몰입이라고 하는 그 지표가 보다 더 신뢰성 있게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강한 몰입에 대한 동작 유지 시간의 높은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필라테스 동작만으로 이러한 이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지만 동적 운동에 대한 그러니까 유산소성 운동과 또 추가해서 태핑 혹은 앞에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사이클이라든지 다양한 운동 방법들을 보다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그 대상자를 게임 과몰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서의 후속 연구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